안녕하세요. 무상모래심입니다. 오늘 시장이 오전에 반짝 상승하는 것처럼 보였죠? 네, 아침에 반짝 이렇게 상승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도대체 왜 상승하는 건가? 상승할 이유가 아무리 봐도 없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하락 마감했고,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 파동이 한 파동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 파동 나온 다음에 행보를 했죠. 지금 이 순간이에요. 비슷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갈지, 얘도 이제 요렇게 갈지, 아니면 여기서 좀 더 가다가 그냥 이렇게 빠질지는 이제 봐야 되죠. 이제 그거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일단 여기를 한 여기 정도, 이 박스권 안에서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도 어떻게 보면 여기겠죠. 여기서 이제 하락 파동이 나오고 들어줬다가 쌍바닥 만들고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라갔다가 여기를 깨고 지금 이제 가고 있는 하락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이제 쌍바닥 만들고 이제 여기를 지금 이제 여기죠. 고점이 돌파됐으니까 여기를 이제 돌파해서 간다 하면은 이러한 파동이 기술적 반등 파동이 나올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이번 주에 이렇게 우물쭈물하다가 5일선 아래로 캔들이 내려오고 21선 아래로 캔들이 내려오면 여기를 이제 깨고 내려가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하락 A파, 하락 B파, 하락 C파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자고 하면 A파, B파, C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하락 파동이 마감이 되고 이제 상승 파동으로 전환이 된다.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매수 타점이 됩니다. 갑자기 재채기가 나오려고 그러네요. 그리고 오늘 이제 사람마다 생각은 좀 다르긴 하는데, 이 뉴스로 IRA 개정 물 건너가서 법대로 시행한다.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 그거예요. 전기차 보조금을 이제 혜택을 주냐 안 주냐 그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2차전지 섹터마다 하락 추세로 보내버리는 건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댓글이 2차전지 섹터는 관련이 없다 이거하고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제가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 내용을 보면 이제 IRA 이게 언제쯤 뉴스죠? 10월 21일 날 나온 뉴스입니다. 보면은 일단은 이 IRA 법이 미국 내에서 만들어라 이거거든요. 미국에서 팔 거면 미국에서 만들어라. 이 중국의 공산당하고 미국의 자본주의하고 자유주의 정치하고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민주주의의 끝은 공산주의라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데, 막스가 그랬나요? 누가 그랬나요? 하여튼 이제 보조금을 주냐 안 주냐 이게 이슈예요 지금. 근데 이제 보조금을 왜 줘야 되냐면 전기차가 비쌉니다. 일반 가솔린이랑 디젤에 비해서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가 사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 디젤이나 가솔린하고 비교했을 때 가성비라든가 이런 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굳이 소비자가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요? 가솔린하고 디젤에 엄청난 페널티를 주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 IRA 법이 뭐냐면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이제 셀도 마찬가지고,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사용된 핵심 강물이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추출 및 처리된 경우, 아니면 미국과 FTA, 캐나다라든가 아르헨티나라든가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추출 처리된 경우
또는 북미에서 재활용된 경우에 한해서 세액공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보조금도 받아야 되고 세액공제 인센티브까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기차 판매 가격이 내려가니까 잘 팔리겠죠. 그래서 이제 전기차를 그 친환경 정책 때문에 살려주려고 이러한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2023년 내년이에요. 내년부터는 이 광물 기준이 40% 이상 충족이 돼야 되고 27년에는 무려 8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재련에는 큰 기술력이 필요 없어요. 지금 재련은 잘 되는데 이제 광물 재련 시에 발생되는 환경 문제, 인건비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인건비 더럽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하여튼 이것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재련을 안 해요. 예, 다 중국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양극재라든가 음극재라든가 뭐 분리막은 모르겠다. 일단 양극재,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재료를 어디서 갖고 올까요? 미국에서 갖고 올까요? 뭐 유럽에서 갖고 올까요? 거의 중국에서 많이 갖고 오겠죠. 중국이 전체 그 지구에서 생산하는 그 리튬 화합물 그 비중이 65%고요. 수산화한 리튬 재련 점유율은 75%에 달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이걸 하려면 이 25%, 35% 지역을 가서 갖고 와야 되는 거죠. 최소한 이것만큼은. 그래서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이 세액공제 받는 게 약 그 20개 기업 정도가 된답니다. 약 20개 기업이 되는데 여기에 한국 기업은 전혀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뭐 당연한 거죠. 그쵸. 그러면은 당장 내년부터 40% 이상을 그 미국에서 생산해서 재련을 하던가 아니면 FTA 맺은 국가에서 생산해서 재련을 하던가 아니면 미국에서 폐 배터리를 추출해서 하던가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냐고요. 지금 내년에 뭐 양극재 공장 하나 만들자 그러면 뭐 1, 2개월 만에 공장이 완공이 되나요? 안 되죠. 안 되니까 이 법안이 시행이 진짜 되면 예외 없이 그냥 시행이 되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엔솔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수혜주로 거론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 이미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배터리 셀 공장이. 그리고 지금 추가로 막 증설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내에도 새로 신공장이 완성이 되고 하니까 엔솔 같은 경우에는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또 제가 한 가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물론 이거는 뭐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내 인건비가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건비를 감당하고 수익을 낼 수 있냐 이것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LG 엔솔을 보면 이렇게 해외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터리 셀 제조하는 기업. 요 위에 보면은 거진 다 이제 그 배터리 셀 관련된 기업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보시면 난징, 중국에 이제 많이 진출했죠. 근데 중국은 어떻게 보면 이미 그 IRA법을 하고 있죠. 중국은. 왜냐면 그 CATL 막 이런 데 많이 밀어주고 하잖아요. 보조금을. 이 뭐 LG화학에서 만드는 거를 전혀 완전 배제하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이 난징 같은 경우에는 언제 만들었을까요? 언제 갔나? 이거 봐야 되는데 볼까요? 난징 진출을 언제 했나? 난징 진출을 언제 했나 봅시다. 어디 있냐? 난징 2003년도요. 지금 몇 년도예요? 엄청 오래됐잖아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거를 막 투자가 이래서 이제 어려운 건데, 보면 이 난징이잖아요. 난징이 요거 하나 있고 요거 두 개 있습니다. 근데 이익률을 보세요. 이제 뭐 반기 이익률이긴 하지만 반기로 그냥 봅시다. 2,946억을 벌었어요. 2,946억 나누기 3조 4,900억. 이익률이 8.4%밖에 안 돼요. 이 엄청난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데, 여기도 뭐 비슷하죠? 근데 이걸 보세요. 여기 미시간을 보세요. 미시간은 인제 시작하는 거라 뭐 좀 애매하긴 하지만 거의 1조 팔아서 52억 벌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익률이 아예 나오지도 않는 거죠. 거의 본전 수준 하고 있다는 거고, 이거를 보셔야 돼요. 요거. 여기 어디냐면 폴란드 공장입니다. 폴란드 공장. 폴란드도 진출한 지, 볼까요? 언제 진출했는지. 폴란드 진출이 언제 했는지 봅시다. 여기서 봅시다. 요거죠? 예, 2016년도에 진출했어요. 17, 18, 19, 20, 21, 22. 예, 6년 차입니다, 지금. 이거를 이제 뭐 제가 정확히 아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 폴란드 공장 이익률을 보세요. 지금 3조 6천억 팔아갖고 1,000억 벌었어요. 이익률이 2.7%예요. 이게 몇 년 전에는 제가 이제 뭐 최근에는 거의 이런 분석은 안 해서 이제 잘 모르지만, 한 2년 전인가 여기 수율 문제가 엄청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정확히 뭐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허접한 걸로 추측을 해보자면 이거 수율이 아직도 안 잡힌 걸 수도 있어요. 네. 난징 공장은 잡혀 있겠죠. 수율이 잡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내 공장도 잡혀 있어요. 2조. 국내는 또 마이너스네. 뭐 배송료 때문에 그러나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 배터리가 수율을 잡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미시건 공장 같은 경우도 수율이 안 잡힐 수도 있고, 새로 증설되는 공장들이 수율이 많이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미국 내에서는 그 인근 캐나다라든가 뭐 아르헨티나라든가 그런 데서 재련해서 받아야 되는데, 물론 뭐 재련 기술력이 높은 난이도를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수율에 또 문제 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공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모르는 거다. 그리고 삼성 SDI는 미국에 공장이 있지도 않아요. 여기 뭐 하나 있긴 있는데, SDIA네요. SDIA. 여기 보시면은 매출액이 뭐 3천억 수준. 3천억 수준이고 굉장히 낮죠. 굉장히 낮고, 그래서 의미가 없다. 빨리빨리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쉽지 않다.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SK 온을 이용해서 하는데 미국에 이제 지금 짓고 있죠. 지금 짓고 있죠. 근데 SK 온의 상태를 보면은 뭐 힘듭니다. 포스코는 뭐 뉴스를 보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뭐 호주나 막 이런 데서 이제 광물 같은 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갖고 오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하는데, 그것도 힘든 거고요. 당분간은. 그리고 뭐 양극재 이제 대표 기업이 어디냐 보면은 여기잖아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인데 얘는 아직 미국에 공장이 있지도 않고, LNF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 법안이 실행이 되면 물론 완성차 업체인 기아차하고 현대차가 타격을 받는 거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배터리 구하기도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주가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미국의 어떤 수혜를 받을 법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지수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강하죠. LG엔솔 그리고 SDI도 상당히 강하고 완전 차이 나죠. 여기서 내리고 꼬라박고 있는데 같이 꼬라박다는 얘는 지금 보시면은 이걸 아셔야 돼요. 이 구간하고 지금 이 구간하고 주가 흐름이 달라졌다는 거를 추세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락 추세를 121선을 깨서 하락 추세를 되돌리면은 이 추세를 바꾸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요즘 잘 나가죠. 이 얘하고 지수하고 비교하면 완전히 다르다. 하지만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PNT라든가 첨가물 넘버원 첨보 그리고 동박 그리고 케미칼 그렇죠? 그리고 분리막 보면은 그냥 막 더 빠지고 있잖아요. 그 지수보다. 그러니까 2차전지 섹터도 지금 센티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센티 자체가. 이게 이제 몇몇 엔솔이라든가 SDI하고 이 포스코 케미칼이 요즘 잘 나가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뭐 이제 테마 탄 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꼬라박고 있어요. 그렇죠? 전부 다. 알루미늄 최근에 이제 실적도 좋고 테마도 타고 했으니까 이런 거 보시면 얘도 엄청난 그 알루미늄 박 그 공시가 한번 나왔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뭐 대부분 이렇게 개박살 났습니다. 폐 배터리도 이 폐 배터리는 박살 났는데 또 여기 있는 폐 배터리는 또 나름 엄청나게 이렇게 잘 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테이펙스 같은 경우도 OA 만들죠. 테이프 2차전지용 테이프를 만드는데 물론 이제 스마트폰 사업부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뭐 개박살 나고 있죠.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그래서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왜냐면 왜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냐면 시장이 지금 이렇게 하락해서 고점 대비 지금 약 32% 빠졌잖아요. 물론 여기가 바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모아가서 V자 반등을 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겠죠. 좋은 결과도 낼 수도 있는데 이렇게 V자 반등하면 코로나 때처럼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아냐고 도대체 알아요? 아세요? 같이 투자하면은? 네? 얘가 반등을 하려면 적어도 여기를 돌파해야 돼요. 추세가 아까 제가 어떤 이 그림을 했죠. 여기하고 달라졌다고. 지금 추세가 바뀐 겁니다. 그쵸? 예. 여기서 이렇게 얘도 보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V자 반등 못 한다니까요. 예. 여기서 한번 줬다가 다시 꺾었다가 이렇게 해갖고 여기를 돌파해야 돼요. 그러니까 SDI는 지금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전과는. 근데 오늘 시장이 안 좋으니까 윗골이 달고 쳐받고 있죠.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시장 자체가 하락 추세잖아요. 시장 자체가. 시장이 하락이에요. 시장이 하락. 그럼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종목들도 대부분이 하락이에요. 이 중에서 상승하는 놈을 찾으려 그러면 쉽지 않잖아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초기 뭐 아주 대단하다 그러면 뭐 찾을 수 있겠죠.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대부분이 하락이잖아요. 대부분이. 폐 배터리 이거는 테마브라하고 이렇게 올라간 거지. 얘도 여기서 폐 배터리 그거 아니었으면 여기서 그냥 쭉 빠졌단 말이에요.